온라인 수업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라 2022년 3월입니다. 오늘 3월 5일인데요.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월요일이 설날이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제가 이제 확진 판정 받아서 격리 시작을 했던 날이라서 바로 그 다음 주, 지금부터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2월달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했었고요. 오늘 3월달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링크는 우리 평생 회원님들과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 멤버십 회원님들, 루키개미 이상 등급 분들이 들어와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목요일날 매경에서 운영하는 목요일날 매경에서 운영하는 자이언트 TV에 나갔었는데 막 목이 계속 간질거리고 그래서 기침을 참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막 편하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강의고 저 혼자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강의하다가 좀 포카리 스웨트 한 병 사왔는데 포카리 스웨트도 한 병 먹고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1,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 3시간 이상 하는 거니까 좀 목을 축여가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성장주에 투자하라 매달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2주 전 2월 달 것과 오늘 3월 달 것 두 번 다 제 밸런스에서 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혼자 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뭐 화면 작게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큰 화면 PC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머리 또 헤어샵 안 간 머리 그리고 얼굴은 지금 굉장히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오프라인 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고 서서 뭐 작게는 10명 많게는 한 40명까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했었는데 그래도 한 10분인 뭐 20분 30분 40분이 저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뭐 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제 방에서 혼자 앉아서 하면은 좀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해서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앉아서 하니까 그건 저한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런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저도 강의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좀 집중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는데? 뭐지?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얼굴 잘 안 보여 걱정 얼굴 잘 안 보여요 걱정 마세요를 나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거 화면 중에 얼굴이 안 나가 또 화질이 낮다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제가 오미크론 확진한 지 뭐 한 거의 한 달 다 돼 가지만 그래도 좀 요즘 20만 이상 돼서 요번 달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4월 첫째 주는 무조건 지금 뭐 거의 리오프닝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성장주 투자라도 리오프닝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초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을 바로 시작하고요. 오늘 수업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이렇게 목도 축이면서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할 거고 당연히 종목 위주로 특히나 우리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니까 유튜브 무료로 하듯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종목 위주로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잘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채팅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채팅 뭐 다 회원님들은 지난달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해도 제가 대답 안 해요. 그냥 수업입니다 이거지.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끝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 2,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하시고, 수업 중에는 질문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하지 않고 수업만 할 거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원래 책을 2017, 18, 20, 22, 아 진짜 열심히 사네요. 내 스스로 인정합니다. 왜냐면 여긴 안 써 있지만 이게 개정판들이 있어. 이게 개정판 표지네. 그러니까 개정판까지 고려해서 거의 6번을 책이 나온 거고, 요번에 이제 7번째 책이 나왔어요. 어제 사실은 밤에 이거 책 표지 나와서 이것 때문에 그거 한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 해서 이 책이 이제 저희 5번째 책이 됐네요. 그리고 허영만 화백님의 주식 타짜에 나온 것도 저희 하나의 커리어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진짜 작가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책을 앞으로 좀 더 쓰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한테는 그런 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쉽게 쓴다. 또 말도 쉽게 한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더라도,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도 어려운 말 쓸 줄 알고, 저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죠. 지금 보세요. 자격에 CFP, RFM, 어, 거기에 뭐 세무사에 슈퍼개미에 뭐 웬만한 분들이 지식에 제가 뭐 딸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좀 이렇게 쉽게 쓰고 쉽게 말하는 거를 잘한다는 평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 하지만 꼭 필요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책을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책을 더 쓰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제가 쓴 책 나올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더 작가로서 좋은 책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라랑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한 권씩 사주시고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19.1 그거 아세요? 한 달 동안 한 500명 줄은 것 같아. 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아이들 또는 뭐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편인데, 구독자 수가 줄은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1, 2월 달 장이 안 좋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 제가 매력이 없었나 보죠, 1, 2월 동안. 근데 이제 뭐 1월 달은 급락장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2월 달엔 제가 일주일을 유튜브를 못했고, 또 일주일은 마스크를 끼고 해서 있던 구독자도 줄어들은 한 달이다. 3월부터 또 다시 달려야 되는데 아직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말투로 해도 괜찮죠? 저 지금 약간 편안한 말투로 하니까 좀 약간 그래도 편하거든요. 댓글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이 정도의 말투와 목소리로 해도 괜찮은지. 오케이, 좋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제가 실제 오프라인 강연 뭐 직접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 온라인 업로드된 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강연회 할 때는 피 터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지금 제 눈앞에 단 한 분의 눈도 없어요. 약간 슬픈 얘기죠. 단 한 분의 눈도 없고 그냥 모니터 있고, 모니터 앞에서 떠드는 거기 때문에 텐션이 올라갈 리도 없고, 또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정도 말투로 할 테니까 좀 오래 한번 최대한 목 되는 대로. 오늘 목표는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한번 1시부터 했으니까 4시까지 한번 해보고요. 정 목이 힘들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 들어가고요. 이 목차도 저희 그 파워포인트는 조금씩 수정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번 달 파워포인트 지난달 것과 비교하면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은 비슷해졌는데 산업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분석을 해놨고 저를 도와주시는 부장님이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네요. 일단 목차, 장세 판단, 업종 분석, 종목 선적, 종목 매매, 포트폴리오. 이건 어떤 단계냐면 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평생 회원님들 정말 저와 뭐 3년, 4년 이상씩 같이 하신 평생 회원님들도 있고 그야말로 평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 저와 함께 오래 하는 회원이니까 평생 회원님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저랑 뭐 이런 뒤풀이로 밥을 먹으시고 술도 먹고 아니면 강연회를 정말 뭐 10번 이상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 한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이 포트폴리오 상담 받으셔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주식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걸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요 플로우 요 5단계 플로우는 사실 만든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작년 여름부터고요. 그건 정말 교육용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초보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식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해서 제 스타일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죠. 그잖아요. 김병지 골키퍼가 공격을 가르칠 수는 없고 안정환 뭐 감독이야 선수야 안정환 씨가 골키퍼를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건데 저는 탑다운 분석론자고 그래서 업종 분석을 하면서 종목 선정을 하니까 탑다운 업종 분석 종목 선정을 순으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종목 선정도 차트 보는 사람이 있고 재무제표 보는 사람이 있고 재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보니까 삼박자를 가르쳐 드리고 또 그렇게 종목 선정을 하면 어떻게 매수 매도할 거니 해서 분할 매매로 접근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종목 진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거 종목이세요. 네, 당장 오늘도 지금 이런 말보다 오늘 추가 종목이 뭐지? 뭐 이런 게 더 궁금하신 거는 너무나 공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아직은 초보시니까 눈앞에 종목 하나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틀이야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큰 틀에서도 저는 어떤 기법보다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능력 또는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할지 그 선정된 종목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이루어 나가는지 이것은 늘 여러분들이 초보자라서 나는 그냥 종목 하나 좋은 거 받으면 좋겠네라는 건 너무나 공감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난 결국에는 이렇게 가야 돼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탑다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지 말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거의 베스트셀러 순으로 들어요. 음악도 남들이 많이 듣는 베스트셀러 순. 책도 예스24나 알라딘에서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순. 넷플릭스도 한국이 좋아하는 컨텐츠 1위부터 10위에서 안 본 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체크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자로서의 직업병이기 때문이에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그게 나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선택 기준이 된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식당을 가더라도 맛있는 집 사람들이 여기 맛있다고 하네. 여행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 숙소 좋다고 하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자로서는 저는
맞는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도 사람들이 이 종목을 좋다고 하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좋아하는 종목 사면 몇 년 동안 개고생해요, 개고생.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음은 장세 판단. 장세 판단 이건 탑다운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업종 분석. 업종 분석은 저 성장주의 투자라 책에 8가지 업종이 분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장주의 투자라 책을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냐면 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목표가 그랬단 얘기예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그러니까 뭐가 같다는 거냐면 매년 나오는, 딱 그 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 책처럼 대단히 잘 팔리고 뭐 좋은 책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트렌드 코리아와 같이 매년 나오는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장주의 투자라는 큰 틀의 책에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매년 8개의 산업을 선정을 해서 좀 분석을 잘 해서 책으로 쓰고 싶다. 그게 이 올해 첫 번째 나온 책이 성장주의 투자의 시작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한 여름부터 이렇게 한 4, 5개월 준비를 해서 8개의 산업을 선정하고 좀 그 선정된 산업에 좀 깊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거기에서 탑픽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이번 책보다 훨씬 자세히. 그래서 성장주의 투자하라 이번 책이 1장, 2장이 이론적인 부분이고 3장이 이제 딱 산업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초에 성장주의 투자하라가 나온다면 이번 첫 번째 책의 3부에 해당하는 3장에 해당하는 그 산업과 탑픽 종목 뽑는 그쪽에 훨씬 더 집중을 해서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년 낼 수 있는 책이 되겠죠. 업종 분석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종목 선정. 종목을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상담을 해드리니까. 계좌에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있으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뭐 사장님, 사모님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뭐 사장님 이 종목은 왜 사셨나요?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칭찬을 해드립니다. 주식 잘하시네요. 그렇게 주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선정을 직접 할 줄 알고 어떤 논리로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종목에서의 성적보다 앞으로의 종목에서의 성적이 계속 더 좋아질 거라는 건 제가 장담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거 왜 사셨어요? 했는데 근거가 없어. 근거도 없고 그 근거는 없는 건 둘째치고 심지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왜 샀는지를 근거가 없다면 종목 선정할 때 뭐 집중을 안 하셨거나 또는 그냥 사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것보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찾을 때는 결국은 이 종목이 이래서 좋아한데 이래서 좋아하는 제 기준에서는 저는 3박자를 하니까 이래서 이 종목은 재무제표가 좋고 저평가됐어. 이래서 이 종목은 차트가 좋고 정배열 우상향으로 신고가 도전할 수 있어. 이래서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돼. 저는 3박자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3박자는 결국은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 늘 드리고 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매. 언제 사야 돼요? 얼마나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일단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보다 분할로 사세요, 분할로 파세요를 먼저 기억하세요. 사고 싶은 시점이 있으면 한 세네 번 나눠서, 또 팔고 싶은 시점이 있으면 역시 세네 번 나눠서 사고 팔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라 하는 이유를 알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 구성의 이유를 알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구성의 이유는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그럼 분산 투자는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에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러면 주식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주식 투자는 또는 모든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수익률만 높이려고 하면 높은 위험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아냈어도 몰빵을 했다면, 정말 딱 맞아 떨어졌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럴 때는 굉장히 높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가 분산 투자라는 걸 명확히 기억한다면 사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 없나? 여기 있네. 업종 또는 테마 섹터 수, 종목 수, 대형주와 소형주 비율 또는 종목 간 투자 비중 또는 업종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를 위한 거로만 기억하신다면 한 종목을 사면 안 돼. 한 업종의 여러 종목을 사는 것도 똑같아, 안 돼. 그래서 또 여러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n분의 1씩 안 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담을 이렇게 해드릴 때 딱 보는 건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크 포인트는 2개. 이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왜 샀어요?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은 과거의 사고팔고는 어차피 지금 계좌에 안 남아있으니까 지금 현재 계좌의 종목들을 쫙 집합을 해서 이것들이 지금 몇 개의 종목인지, 적정한 넘버를 갖고 있는지, 몇 개의 종목인지, 그리고 산업별로 투자 비중이 잘 되어 있는지, n분의 1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에도 써있지만 마지막으로 계좌들을 보통 보면 마이너스 종목이 너무 많아요. 플러스 종목은 별로 없어요. 마이너스 종목이 너무 많고 플러스 종목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명확해요. 그럼 무조건 팩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20개를 샀다면 10개는 플러스 10개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물론 올해 1월처럼 시장 급락장 이런 요소를 제외하고 그냥 보합장 조정장이라면 20개를 사면 10개는 올라있고 10개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1년 전에 샀어도 마찬가지고 10년 전에 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늘 마이너스 계좌의 종목이 더 많아요. 또는 전 종목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확률을 무시하고 계좌에 그렇게 남아 있다면 플러스 종목은 정말 조금 남았을 때 팔았을 것이고 마이너스 종목은 아무리 손실이 나도 안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좌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병원에 가면 당 수치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혈압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뭐가 수치가 안 좋네요. 이렇게 수치로 뭐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계좌에 플러스 종목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다면 심지어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익 나는 거 한번 팔지 말아보세요. 5% 남았을 때, 10% 남았을 때, 15% 남았을 때 팔지 말아보세요.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왜 종목 플러스 나는 건 다 5%에 팔고 마이너스는 50%까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 종목만 남게 되죠. 그 다음 바로 산업 얘기하고 종목 말하겠습니다. 2022년 주목해야 할 우리나라 성장 산업. 자, 이거는 책에 있는 8개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분명히 여기 써 있죠. 성장 산업 8개요. 성장 산업. 예를 들어서 요즘 은행주 좋은데 왜 이세무사는 은행주는 안 하지? 저는 은행주는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은행주는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지 않는 거예요. 시기별로 은행주가 좀 투자가 적당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좀 그럴 때 저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마감방송, 평생형 마감방송을 통해서 요즘 은행주가 좋은 시기네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 팩트로 어떤 일정 시기에는 은행주가 좋을 수 있다. 근데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은행주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산업이라고 이렇게 8개를 만들어 놨고요. 물론 여기 8개에 포함 안 되는 성장산업도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책을 쓸 때 있어서 요 8개 정도에서는 잘만 건드리면 좋은 종목 잘 찾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8개가 평생 갈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책으로서 바꾸고 싶고 또 하나는 제 성장주 투자라 강의 오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때 바뀌어요. 물론 단골 손님으로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전기차는 그동안 단골 손님이었는데 뭐 우주항공 이런 게 8분의 1로 계속 있을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몇 달에 또 바꿀 수 있고 다음 달부터라도. 그래서 요 8개가 고정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제 성장주의 투자를 찾아본다면 비슷비슷하게 흘러갔다. 뭐 제가 막 여름에 메타버스 엄청 떠들었을 때도 있었고 게임주 가을에 엄청 떠들었을 때도 있었고 전기차 작년 연초부터 엄청 떠들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요 성장산업이 지금은 8개 이렇게 보이고 지난달과 똑같고 책에 쓴 거 똑같지만 당장 다음 달에는 또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코로나 확진받기 전주인가? 제가 예전에 와인 공부할 때 친했던 동생이 오크우드에서 F&B 뭐 팀장급 정도로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해하고 이런 걸 아니까 그 오크우드 F&B 하는 친구가 이제 호텔은 원래 연회장들이 있잖아요. 뭐 돌잔치, 백일잔치, 뭐 환갑잔치 하는. 근데 연회장이 텅텅 볐다고 나한테 좀 이렇게 잘 해줄 테니까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냐를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뭐하고 내가
책 성장주에 투자하러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을 부르든 평생회원님들을 부르든 이렇게 한 그 방에 몇 석이니 그러니까 50석 정도 된대요. 50석이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50석이 제한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49명? 49명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 한 6, 7만 원? 8만 원? 8만 원짜리 이렇게 양식 코스 요리 먹고 그 빔도 다 쏠 수 있고 강연회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 그래 그때가 이제 2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럼 2월 달은 지났고 3월 초에는 거기서 할까? 뭐 이랬었거든요. 어, 네. 호텔에서 할 뻔한 성장주 투자하라 강의를 회사 내 방에서 혼자 하니까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 강연회를 저는 여태까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런 교보문고 위에 아니면 프루덴셜 타워 지하 뭐 이런 데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강의만 딱 하는 것과 만약에 뭐 한 30분 뭐 언저리로 이렇게 해서 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좀 대화도 하시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 10초만 그런 거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뭐 아니면 강의만 듣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강의만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일단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평생회원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봤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주식 투자의 애환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초보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저희 이런 강의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 나서 아예 이제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하질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한번 같이 뵙고 싶죠. 그리고 그때 한번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밸런스 에셋 본사에서 와인 파티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와인 파티 이렇게 초대해서 그래서 와인 파티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호텔 연회장 뭐 이런 데서 소정의 뭐 실비죠. 실비 회비를 받아서 좀 만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운 받고 싶다고 하는데 좋은 기운 저도 드리고 싶네요. 와인 파티도 같이 하고. 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부터 하겠습니다. 8개 중에서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친숙하죠. 그 이유는 뭐죠? 너도 나도 삼성전자. 제가 유튜버 한 2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느낀 게 썸네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썸네일을 우리 보혜 씨가 참 열심히 잘 만들어 주는데 저도 뭐 김작가 815 뭐 신사임당 이런 대형 유튜버에 정말 많이 나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갔으니까 그런 대형 유튜버들 내게 업데이트 됐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꼭 느끼는 게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게 이렇게 할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식 투자자가 모아야 나가야 할 바로 이 종목? 뭐 바로 이 한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근데 이제 대놓고 종목이 들어갈 때는 시총 1000억짜리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 지금 살 때인가 팔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 카카오가 좋냐 네이버가 좋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썸네일에서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이는 시총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500조잖아요, 500조. 다른 거 50조도 아니고 5조 5천억짜리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시총이 워낙 큰 삼성전자가 있고, 또 SK 하이닉스, 또 그 두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저는 계속 뭐 디램가 가격 인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월하게 요즘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진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관점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 보면은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반도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공급 부족 시대 진입, 한국 반도체 위상과 속재, 진화하는 메모리 공급 부족에 익숙해질 비메모리,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2년 됐죠.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업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제일 주식 시세가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좋았던 제약바이오주 전체 중에서 좋았던 애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또는 뭐 백신 또는 진단키트 정도인데,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제 기억에 이제 2015, 16년 16년에 이제 한미약품이 날아갈 때거든요. 그래서 15, 16년 그리고 17, 18년 그때가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였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2020년 코로나 바닥 치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텐데, 코로나랑 관련 없는 애들 중에서 좀 스타급이 하나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FDA 승인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한미약품 또는 셀트리온 또는 신라젠 이런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나오기도 전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랑 상관없는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가 한번 좀 뜰 때는 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리포트 보니까 기술 이전 몇 조 막 10조 가깝게 됐는데, 뭐 상장 폐지되고 날라간 자금도 몇 조, 10조 가깝게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업종의 특성, 그리고 업종 그 산업 시작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이 시작될 땐 뭐가 될지 모르니까 네가 잘났네 나가 잘났네 뭐 하다가 이제 뭐 지나가면서 아, 저런 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닷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는 말이 제가 막 주식 시작했을 때 나온 거니까 1998년 99년 닷컴 버블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실제 밀레니엄 파동으로 닷컴 버블이 다 꺼진 것 같고, 그럼 닷컴은 사라졌어야 되고 구글이고 네이버고 카카오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 날라간 돈이 뭐 10조 가깝게 있고 10조 이상 있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에서 신라젠도 그렇고 뭐 차바요텍 그랬나? 그리고 뭐 몇 개 있죠. 꽤 있어요. 몇 개가 아니고 뭐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완전히 우리가 뭐 목숨 구하는 신약 개발 아니더라도 헬스케어 쪽에서 특히나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랄지 또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쓰이는 그런 재료들이랄지 이런 것들의 영업이익률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과거에 무슨 보톡스도 그랬고 제가 좋아했던 뭐 클래시스나 바이오플러스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뭐 30%, 40%, 50%뭐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제약바이오는 잘 만들면 돈 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성공하면은 큰 회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결국 특히나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몰빵을 해선 큰일 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종목 상담했던 분들 중에 제약바이오만 유독 사랑했던 분들도 있어. 그래서 뭐 계좌에 막 제약바이오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다음 전기수소차. 전기수소차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본격화, 미국, 중국, 유럽, K배터리 유럽, 미국 두 개의 성장총 확보. 일단은 여기 요 아래에 있는 관련주 주가 조정으로 투자 비중 높아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보면은 2차전지 꽤 조정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맛있는 식당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선주, 철강주 제가 맛있는 식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좋게 말하면 진짜 시클리컬. 시클리컬이 뭐예요?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가 상승일 때 올라갔다가 쇠퇴하면 내려갔다가 상승이면 올라갔다가 쇠퇴하면 내려가고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인데 시클리컬은 그나마 뭐 쇠퇴주보단 좋은 편이죠. 근데 이제 쇠퇴 산업은 뭐예요? 그냥 산업 자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성장 산업은 뭐예요? 산업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목도 정배열을 좋아하는 것처럼 산업도 성장 산업을 좋아하는 건데 제가 제약바이오를 맛있는 식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던 이유는 저는 제약바이오를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아니 50년 전은 제약바이오라는 게 어디 있어서 감기약이나 만들던 회사들이었지. 30년 전은 어땠고요. 20년 전은 어땠고. 그런데 10년 전부터 5년 전에 3년 전에 뭐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전기수소차는 어떻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 또는 뭐 K배터리 3인방 얘네들이 시총이 굉장히 크니까 더 갈 수 있어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산업 자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스 너무 좋아요. 뭐 셀트리온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저는 성장산업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포스코가 나빠요가 아니고 철강산업 자체가 좋게 말해야 시클리컬, 안 좋게 말하면 쇠퇴 뭐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조선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는 제약바이오만큼 또는 제약바이오 이상으로 맛있는 식당이죠. 왜? 성장산업인데 주가가 오르다가 푹 꺾였어.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늘 고민한다니까. 어떤 고민? 저 전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 그래서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린 거예요. 성장주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성장 산업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럼 전기차 바로 다음에 자율주행이 들어오는데요. 전기차 바로 아래에 자율주행이 있는 건 같은 차기 때문이에요.
전기차도 차, 자율주행 차도 차. 아씨. 전기차는 어찌 보면 점점점 마켓시어가 더 올라가는 게 보이는, 그래서 심지어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는 시작도 안 했다가 아니고 시작은 벌써 했고 끝났다 해서 끝나지 않았다. 중간은 지났니 중간도 안 지났다. 이게 지금 전기차의 현재예요.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은 제가 보기엔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그럼 시작도 안 했으면 뭐 시작도 안 했으면은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이 하나에 얼마죠? 핸드폰 이거 하나에 뭐 한 100만 원 하나요? 100만 원 뭐 150만 원 하지 않나요? 100만 원 150만 원 하는 핸드폰이 얼마나 대단한 히트작이냐면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잖아요.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인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닌가요? 이것 때문.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탑5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자율주행차가 정말 가시화되고 궤도화된다면 정말 굉장한 그 산업의 변동. 이거는 저는 자율주행이 지금보다 훨씬 한 단계 발전하는 시대로 간다면 어찌 보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자율주행은 팔릴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에 최초로 되겠죠. 미국 최초로 되겠지만 뭐 유럽, 우리나라, 아시아 뭐 이렇게 팔릴 것이고. 그럼 지금 너도 나도 다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 삐삐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 제 말은 그거예요. 이 100만 원짜리 폰 너도 나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좀 차가 뭐 2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3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3천만 원짜리 차가 이 폰보다 20배, 30배 비싼 3천만 원짜리 차가 다 바뀌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전기차로,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산업이라고, 아주 작은 산업이 아니고요. 아주 아주 큰 산업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탑5 안에 들고 있는 모든 빅테크들이 자율주행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애플과 아마존, 구글, 테슬라 다 뛰어들었잖아. 다. 안 뛰어들 수 없겠죠. 우린 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야. 폰 하나 잘 만든 애플이 세계 1위야. 야, 자동차 하나 잘 만들면 게임 끝나네.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그러면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산업의 구조적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MSCI 지금 신흥국 지수에 있죠. 얼마 전에 러시아가 거기서 빠지니까 뭐 우리나라가 유리해 뭐 이러면서 좀 더 호재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가 완성차를 만든다는 게, 저도 뭐 밴쿠버에서도 생활하고 외국 여행도 좋아하지만 대단한 거죠. 차를 못 만드는 나라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성차를 만들고 있다는 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그 완성차에 전기차가 될 때 K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K 배터리 전기차 산업들이 잘 포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전장 부품이 이제 나중에 반자율주행,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 큰 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 당연하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세계적인 흐름은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가 지금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듯이 자율주행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간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업의 구조상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엔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 가을쯤 상승이 좋게 나왔다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고 끝나는 거니, 그러니까 하루짜리, 그러니까 한 달짜리였니, 또는 뭐 1년짜리였니, 아니면 앞으로 더 가는 재료들이었니 해서 저는 가는 재료라고 봐요. 가는 재료. 이게 플랫폼 또는 이런 공간 이런 개념들은 하루 생겼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특히 이게 수익성과 연결이 될 때, 수익성과 연결이 될 때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수익성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엔터를 제가 같이 편집을 해서 봤고요. 왜냐면 메타버스에서의 또 핵심이 컨텐츠니까 엔터와 게임 같은 콘텐츠들. 게임 NFT. 그래서 뭐 P2E가 끝난 거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가을에 P2E 또는 NFT 엄청 얘기 나왔었는데 끝났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이었나요? 뭐 지금 이거 공개는 아니니까 우리끼리니까 수요일 밤이었나? 화요일 밤이었구나. 3일절 밤에 이제 넥슨 김정주 회장 사망 사식 이렇게 속보로 보면서 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너 아는 사람이? 당연히 모르죠. 저랑 모르고요. 근데 저런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김주혁 씨, 탤런트 김주혁 씨 갑자기 사망사고 났을 때 거의 한 3일 정도? 좀 그랬어요, 기분이. 뭐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는 게 또 인생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눈앞에서 보면은 아까 감정이입이 약간 되면서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3일절 때 그렇게 들었을 때 약간의 감정이입은 됐어요. 이렇게 참 산다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요즘에 좀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 딱 보면서 산다는 게 참 뭐냐? 앞만 보고 가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이 숙제죠, 숙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사는 거가 맞는 거지? 사는 게 뭐지?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이 로봇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이 산업용 로봇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 또는 이런 물류 로봇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점점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 로봇 쪽
그리고 이런 가정 로봇 또는 교육용 로봇, 그래서 이런 로봇들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움직임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기업에서의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결국은 현대, LG, 삼성 모두 뭐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나 뭐 이런 대형 산업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했는데, 그 로봇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캐치하고 있는 거죠. 우주항공, 제 얼굴이 안 보였나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이렇게 얼굴이 안 보였네요. 이렇게 앞에 딱 딱. 우주항공 관련주는 테슬라와 아마존과 버진그룹의 오너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우주항공은 결국은 국방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잖아요. 항공이 꼭 민간 항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기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주도 지금 민간으로 가고는 있지만, 테슬라, 아마존, 버진그룹 민간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국방하고 굉장히 관련이 밀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비중은 방산주예요. 비중은 방산주인데 이미지가 우주항공이죠.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상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로봇이 산업 구조상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우주항공도 뭐 이건 산업의 구조라기보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 핵도 없는데 우주항공이라도 좀 발전돼서 좀 강한 나라가 돼야겠죠. 그렇죠. 제가 대통령이면 이 우주항공 좀 엄청 밀 것 같은데, 뭐 핵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은 못하더라도 우주항공이라도 좀 국방비의 많은 부분을 써서, 제가 공군 출신이거든요. 공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빡친 군대 나온 사람들 막 뭐 나 해병대 나왔어 뭐 나왔어 했는데 막 취사병이야 막 이러는 거랑 비슷하게, 공군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뭐 파일럿도 아니고 전투기 근처에도 안 갔고요. 심지어 제가 있는 부대는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공군 같은 경우는 비행단과 방공포대 둘 중에 하나에서 근무를 해요. 방공포대에서 근무를 하면 진짜 산에 있는 거야. 산에. 그 공군도 방공포대 나온 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에서 방공포 부대에 있는 거니까, 공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비행기 이런 거랑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방공포대가 아니고 비행단은 우리나라에 뭐 몇 비행단 뭐 몇 비행단 이렇게 있는데, 저는 15비행단에 있었는데 비행단에 전투기가 없는 비행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비행이 없는 것 같은데, 성남비행단이요. 성남비행단. 그래서 저는 성남비행단에 있었고, 심지어는 전투기도 없는 비행단인데 심지어는 저는 거기에서 행정병을 했었어요. 관리특기라고, 회계특기, 엄밀히 말하면 회계특기인데 군대에서 좀 그런 회계특기를 받아서 좀 회계부서에 있었어요. 군대 관리처라고.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타자 650타까지 쳤던 것 같은데, 다다다다다다 좀 쉬엄쉬엄 400타, 450타 막 집중해서 내기할 때는 막 650, 700 나왔던 것 같은데, 공군에서 타자 치다 나왔습니다. 돈 나눠주고
돈 나눠줄 때 재밌었어요. 돈 나눠줄 때 이렇게 연초비였나? 연초비랑 막 휴가비 뭐 이런 거 막 나눌 때 막 굉장히 큰 돈을 제가 찾아와서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우주항공 우리나라는 국방비 예산이 많고 방산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서 그런 산업구조상 우주항공 아까 로봇도 마찬가지로 산업구조 가장 핵심은 자율주행. 그래서 제가 이 8가지 산업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자율주행, 3개를 꼽으라면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을 꼽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요 사각형 박스는 저희 회사 이미지 광고의 일환으로 매일경제신문의 종이신문에 매주 화요일 날그 증권 파트 밑에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거의 10회 이상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매경 신문으로 보시는 분은 제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광고를 오프라인에서 또 어디서 하냐면 지금 분당선 심지어 분당선은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역과 신분당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당선 강남역 밑에 있는 신분당선 그 역에서 그 역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도 이런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전철 신분당선하고 또 9호선인가? 신분당선 9호선 전철에도 그 전철 이 이미지 이게 요즘에는 통으로 전철 한 통을 사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전철 하나에 그냥 제 사진만 있다던데. 나 그래서 가끔씩 청계산을 갔는데 청계산을 가려면 신분당선을 타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걸 청계산 가느라고 그걸 탔는데 내 사진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